안녕하세요 여러분, 호호 안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요 언어 습득 이론 중에서 상호작용주의, 우리 삐아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죠. 이번에는 비고스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삐아제 같은 경우는 인지적인 상호작용주의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지우선주의자였죠. 인지우선론자 라고도 이야기하고 인지적인 상호작용주의자 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비고치키 같은 경우는요, 자, 달라요. 사회적 상호작용주의자 주의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어떤 우선이에요. 삐아제는 인지가 우선이었지만 비고치키는 무엇이 우선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언어 우선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삐아제 같은 경우는 인지가 발달해야 언어가 발달한다 라고 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언어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반영돼서, 그러니까 인지가 미성숙됐다는 거죠. 인지가 미성숙된 거예요. 인지가 미성숙돼서 나타나는 게 자기중심적인 언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비고츠키라고 하는 학자는 언어라는 것은요, 이런 정의를 내렸어. 비고츠키가 참 언어는 정신적 도구다, 정신의 도구이다,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만들어주는 어떤 도구로서의 역할을 언어가 한다는 거죠. 언어가 더 핵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고츠키는 언어는 삐아제를 한번 잠깐 여기서 비교해 볼게요. 삐아제는 자기중심적인 언어가 나중에 사회적 언어로 되면서 이 자기중심적인 언어는 사라지고 없다라고 했어요. 없다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비고츠키는 사라지는 게 아니야. 둘의 차이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야. 사라지는 게 아니라 비고츠키는, 자, 사회적인 언어가 사적 언어가 되고 내적 언어로 변하는데, 사적 언어랑 같은 말을 우리는 혼잣말이라고 하는 거죠. 자, 즉 사적 언어, 혼잣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언어에서 내적 언어로 변화하는 과도기에 있는, 과도기라는 건 뭐예요? 중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손가락 세기도 모두 더하기 빼기 할 때 여러분 수학에서 보면 덧셈 있고 뺄셈 있고 곱셈 있고 나눗셈 있잖아요. 여기서 덧셈 중에 모두 세기가 있고 여기 손가락 세기가 있고 그 다음에 거세니까 거꾸로 세기 있고 세오르기가 있잖아요. 여기서 손가락 세기는 과도기잖아요. 구체물과 정신적인 것 사이에 과도기적이다, 중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적 언어 혼잣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언어와 내적 언어에 나타나는, 내적 언어로 변화하는 과도기에 나타나는 과도기적 언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쓰면 그게 다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단계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언어라는 것은 여기 혼잣말이 나타나잖아요. 혼잣말은 점차적으로 내적 언어로 이 사람은 사라진다고 했고요. 삐아제는 사라진다고 했고, 자기중심적인 언어, 혼잣말이 사라진다고 했고, 비고츠키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변화한다. 자, 다른 점입니다. 이거는 아웃이 돼서 아예 없어지는 거고요. 이건 체인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변화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고치키는 이제 어떻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와 사고의 발달 단계를 보면은요, 그림으로 시험이라기보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림으로 책에 설명이 좀 많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점점 겹쳐집니다. 이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단계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원초적 언어, 언어 단계, 또 원초적 언어 발달 단계, 다 같은 말입니다. 원상, 상징적 언어 단계, 두 번째 동그라미가 시작되는 이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상, 자기중심적 언어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니까 내적 언어 단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요거는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가운데 겹쳐지는 부분을 우리는 특별히, 여기는 이쪽은요 사고고요, 이건 언어란 말이죠. 됐죠? 근데 이 언어는 겹쳐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겹쳐지는 이 순간을 뭐라 그러냐면
비고치키는 언어가 우선이었나요? 인지가 우선이었나요? 인지는 사고랑 같은 말이죠. 어떤 게 우선이에요? 언어가 우선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적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언어적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요 단계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단 원초적인 언어인 이 단계에서는요, 요 두 개가 사회적인 언어예요. 자, 사회적 언어, 사적 언어, 내적 언어로 나간다고 그랬어. 이 내적 언어가 여기 내적 언어 있네요. 사적 언어 혼잣말이 나타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언어에서 바로 혼잣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 2단계인 요 단계를 우리는 자, 요거 사회적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 언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언어 발달 단계에 따라 유아기 사고는 떨어져 있다가 점점 겹쳐지면서 상징적 언어 단계에서 겹쳐지기 시작하면서 자기중심적 언어 단계에서도 완전히 이쪽에서 겹쳐지는 끝부분까지 설명이 되고 완전히 겹쳐지면서 내적 언어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혼잣말이 나타나는 여기서 혼잣말은 어떤 거냐면 혼자 소리내서 하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자신을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소리내서 하는 말을 우리는 혼잣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적 언어가 되면요, 이렇게 소리내서 하는 말이요, 자신을 향해서 소리내서 하지 않고요, 자신을 향하여 속으로 소리내지 않고 속으로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속으로 말할 때 있잖아요. 너무 속상하지만 큰 소리로 말해서 속상해 라고 속으로 말할 때 있잖아요. 그쵸? 생각으로 말할 때 그게 바로 내적 언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언어 단계가 되면 혼잣말이 나타나면서 언어적 사고, 즉 그 단계에서 혼잣말, 정말 소리내서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혼잣말의 의미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역할은 자신의 생각과 무엇을, 대단합니다. 행동을 어떻게 한대요? 조절한다고 해요. 자,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문제를 대하게 되면, 문제를 접하면 혼잣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했더라? 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을 막 바꾸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을 막 조절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났던 걸 막 끌어다가 생각이 나게 조절한다는 거죠.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손으로 만졌는데 안 돼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아까 됐는데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지?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행동도 조절한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잣말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단계에 따라서 우리는 혼잣말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비고치키가 이야기하고 있는 혼잣말과 삐아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중심적 언어의 차이점, 여러분들 조금 아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비고치키는 뭐라고 했냐면, 어려운 과제일수록 혼잣말을 많이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타인에게 먼저 조절을 당했다가 결국엔 나중에 자기 조절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조절을 하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혼잣말은 사적 언어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혼잣말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잣말을 하는 이유는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고 혼잣말의 역할인 사고와 행동을 조절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잣말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특히 혼잣말이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비고치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비고치키가 나와도 여러분 실수하지 말고 잘 맞춰서 비고치키가 어떤 학자인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